안녕하세요. 한국사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실력 양성 운동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물산 장려 운동이랑 밀립대학 설립 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자, 오늘은 이어서 문맹 퇴치 운동 그리고 실력 양성 운동의 의의와 한계 자치운동, 참정권 운동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맹퇴치운동 자 먼저 자 필기를 해보면 자 문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을 모르는 거를 이제 문맹이라고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이 했던 비판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민 노동자들 중에 글도 모르는 문맹이 많은데 고등교육기관을 만드는 그건 결국 지주자본가들의 이제 자제들을 위한 게 아니냐. 문맹을 퇴치하는 게 먼저다. 자, 이런 주장을 했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실제로 이제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전개 부분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언론기관 중심으로 농촌 계몽운동의 하나로 자, 전개가 됩니다. 농촌 계몽운동 이 당시에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자,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사람들의 이제 이런 지식 같은 것들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낡은 관습이나 부정적 관습을 타파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일부 진전시키는 걸 이제 계몽이라고 하고, 자, 이 당시에 그 농촌을 깨우치자라는 그런 구호 아래 여러 가지 생활 개선이나 뭐 여성들 교육, 뭐 독서 활동, 야학 같은 여러 가지 농촌 계몽 운동을 실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언론기관, 그러니까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맹을 퇴치하자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먼저 문자 보급 운동 이라고 해서 조선일보사가 주도를 한 게 있고요. 조선일보가 자, 주도한 문자 보급 운동. 자, 그래서 이 구호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라는 이제 구호 아래 자, 전개가 되고 한글 자, 한글 교재를 발간하고 교부하는 활동을 합니다. 자, 여기 발간이라고 쓴 겁니다. 우리 교과서 여기 몇 쪽입니까? 186쪽. 여기 보면 그 당시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의 일환으로 발간된 한글 원본이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사람들에게 문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동아일보사에서 브나로드 운동을 주도합니다. 요거는 동아일보에서 주도를 한 거고, 브나로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닌 건 알겠죠? 자, 브나로드라는 거는 러시아 말입니다. 러시아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고요. 자, 이때 여기 이제 브나로드 당시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라고 당시 그 포스터가 있죠.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브나로드는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라는 의미다. 왜 갑자기 러시아 말? 웬 뜬금없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때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러시아는 굉장히 낙후된 나라였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였다. 굉장히 발전이 뒤처진 그런 나라였다. 여전히 농민들은 거의 반노예와 같은 비슷한 생활을 했다. 그래서 러시아 지식인들도 다른 서유럽 국가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뭐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저렇게 발전을 빨리 해서 저 나라들을 우리 산업적으로 산업 발전을 해서 뒤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 러시아 이 민중들이 너무 이제 삶이 피폐하고 낙후돼 있다. 자, 러시아 농촌으로 우리가 직접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러시아 사람들을 깨우치자라는 브나로드 운동이 사실 러시아에서 진행된 그런 운동이에요. 러시아 지식인들이 민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농민들을 깨우치자. 자, 그 운동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대로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했고, 자, 동아일보사의 주도 아래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인들이 이제 농촌에 가서 여러 가지 자, 야학을 개설하고 야학은 자, 학교인데 밤에 열리는 학교죠. 야학은 농민들이 생업을 다 이렇게 제쳐두고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삶이 어렵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 학교를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농민들을 위해서 밤에 학교를 여는 거죠. 야학을 개설하고 한글 강습을 하고 자, 미신다파 근검절약 같은 이제 계몽 활동을 전개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주도로 각각 이제 문자보급운동, 브나로드 운동 같은 이제 문맹퇴치 운동이 이 농촌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그 중에 하나로 전개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실력 양성 운동의 이제 예로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렇게 문맹퇴치 운동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의 의의는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한 단계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교육적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근대적 발전을 이루고 민족의 실력을 키워서 독립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의의는 있지만 한계점이라고 하면 자, 선 실력 양성 후 독립을 주장하다 보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실력을 키우고 나중에 독립하자. 자, 이걸 모토로 삼아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다 보니 나중에 독립하자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실력 양성만 점차 자, 실력 양성만 남더라. 자, 강조하게 됩니다. 자, 실력을 키우자. 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우자. 자, 하다 보니까 압도적인 일본의 이제 발전에 나중에 되면 이제 기가 눌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과연 정말 이 일본을 따라잡아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자, 실력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실력 차이에 대해서 점차 절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자,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독립하자 이런 이제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점차 그런 이제 갭을 느끼게 되면서 아, 과연 우리가 정말 독립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일본의 지배 아래 우리가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실력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가 목표라는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일본의 그런 압도적인 그 힘에 굴복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점점 이제 친일파로 변절해 버리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독립운동에 나섰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점차 실력 양성만. 독립은 온데간데 없이. 자, 이게 한계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일본의, 지배에 굴복해버린 그들에 의해서 이 자치운동, 참정권운동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자, 자치운동, 참정권운동은 뭐냐면, 독립을 포기하고,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는 타협주의 운동. 일본의 타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개된 운동이거든요. 자, 그 중에서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 총독부 아래 자치정부나 자치의회 설립을 주장하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으니 조선 총독부의 이런 그 지도 아래 우리가 자치가 독립은 포기하는 거예요. 독립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의 그런 이제 지배 아래 우리가 이제 나름 자치권, 식민지 상태는 유지하고 자치라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자는 거예요. 자치정부나 자치의회를 설립하자. 이거는 독립하자라는 말이 아니야. 독립은 포기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드니 영원히 그건 불가능할 것 같으니 일부라도 우리가 자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자, 이런 운동을 자치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정권 운동은 일본 의회에 한국인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의회에다가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니까 같은 나라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일본은 우리 한국은 일본에 속한 나라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의회에 우리 한국인 대표를 참여시키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립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인 대표를 일본 의회에 참여시켜 주도록 허가해 달라 이런 운동에서 이 둘 다 일본의 지배를 1차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치운동, 참정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 우리 진영에서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런 운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민족주의 요거 살짝 지우고 민족주의 세력의
자, 민족주의 세력이 자, 분열하게 되고 분열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일본이 문화 통치로 이제 바꾸며 통치 방식을 바꾸면서 의도했던 게 이렇게 우리 민족 독립운동가들의 세력을 분열시켜서 결국에 이제 그 중에 그 친일파를 양성해서 우리 민족 진영을 분열시키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결국 그러한 일제의 정책에 이용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제의 민족 분열 정책에 이용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력 양성 운동이었고요. 실력 양성 운동. 우리 교과서 187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생각을 키우자 해서 경제 자립과 교육 구국을 내세운 실력 양성 운동. 자, 자료 1, 2, 3을 바탕으로 제목을 넣어보자라고 했거든요. 제목을 넣어보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넣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자료 같이 볼까요? 여기 첫 번째 자료 1번 보면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제 이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죠. 자,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해가지고 광목은 태극형. 조선 사람, 조선 광목.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광목을 씁시다 하는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의 그 광고네요. 자, 그래서 우리의 손에 산업의 권리, 생활 제일 조건을 장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명, 인격, 사회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 서서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첫째,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쓰고 둘째, 조선 사람은 단결해서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해서 공급하기를 목적한다. 자, 이렇게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을 시작을 했지만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고 했죠. 자, 그 이유는 수요가 늘면서 그 물건의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그 물건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 당시 조선 한국인 자본가들은 이렇게 급증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아마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을 겁니다. 기업이 생산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서 결국에 소비자들이 외면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의 이기적인 계급운동이야 라고 이 물산장려운동을 비판했었죠. 자, 자료 2번. 대학을 세워 고등교육을 실시하자. 자,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와 같은 일이 다 필요해. 정치, 외교, 산업 다 필요한데 그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며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다. 자, 그런데 일본은 식민지 차별 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려면 대학 설립이 아니고는 방도가 없다. 방도가 없다. 방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을 세워야 된다. 근데 돈이 많이 든다. 우리가 한민족 1천만이 1원씩 돈을 모으자. 자, 하지만 결국 일제의 탄압과 자연재해로 실패했었죠. 자, 자료 3번 보면 오늘날 한국인에게 무엇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을 들자면 지식 보급일 것이다. 지식이 없이는 산업이나 건강, 도덕이 발달할 수 없다. 전 인구 대부분이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취약 연령 아동의 10분의 3만이 학교에 가는 조선의 현실에서 어떻게 독립을 합니까? 자, 그래서 간결하고 쉬운 문자의 보급은 민족이 가질 최대한 긴급한 일이야. 가장 긴급한 일은 문자의 보급이야. 이거부터가 교육 발전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거는 문맹 퇴치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일단 제목을 넣어보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넣어보시고, 각각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우리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먼저 물산정리운동의 배경은 우리 경제적 배경 두 개 있었잖아요. 회사령 폐지랑 관세 철폐. 그쵸? 그 다음에 그 자료 이번에 이거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배경은 그 일본의 식민지 차별 교육 때문이었죠. 한국인들에게 기초적인 교육 기회만 제공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거 자료상 문맹퇴치 운동의 배경은 당시에 우리 한국인들의 대다수가 문맹이었던 그런 현실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는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넘어갈게. 188쪽에 우리 오늘 요거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신간의 창립 어디냐? 신간의 창립 전까지 좀 할게요. 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뭔지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고, 그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회주의가 어떻게 영향을 우리나라에 미쳤는지,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죠. 자, 학습지는 선생님이 미리 배부가 됐을 겁니다. 자, 혹시 없는 사람은 노트에라도 쓰세요. 자, 사회주의 유익과 확산. 자, 우리나라에는 자, 사회주의가 언제 들어오냐면 3.1운동 직전에 레닌 기억나죠? 레닌이 식민지 다른 민족 다른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는 식민지 민족의 해방 운동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연설을 하죠. 자, 그 연설 이후에 우리나라 결정적으로 3.1 운동 이후에 들어오게 돼요. 3.1 운동 이후 청년 지식인층 중심으로 확산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런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들이 먼저 수용하고 이게 점차 노동자, 농민들에게 확산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 조선공산당 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주의 정당이 최초로 결성이 되는 성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1925년 20년대 중반이죠. 자, 하지만 이러한 그 조선공산당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일제는 계속해서 탄압을 가하게 되거든요. 자, 일본이 사회주의자들을 아주 극혐해요. 극혐. 자, 그 이유는 먼저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잖아요. 옹호하는 사상입니까? 아니면은 부정하는 사상입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든요. 자, 이게 일단 일본과 안 맞아. 일본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신봉한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들을 사회암적인 존재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 농민과 노동자들이 자, 단결해서 일제를 다도하자. 이 당시에 많은 지주 자본가들, 일본인 자본가들이 대다수였겠죠. 물론 뭐 한국인 지주 자본가들도 있었지만 1차적으로 이제 민족 해방과 동시에 이런 지주 자본가들을 타도하는 게 사회주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은 이런 사회주의를 아예 뿌리부터 초장에 뽑자. 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들어봤죠? 우리 예전에 문화통치할 때 학습을 했을 겁니다. 자, 치안유지법으로
탄압해요. 이 사회주의자들을. 자, 치안유지법도 1925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자, 조선공산당이 결성된 그 해에 치안유지법은 1차적으로 그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런 국채를 부정하는, 이걸 확대 해석하면 이제 독립운동 세력에 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었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단합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3.1운동 직후에 자, 사회주의가 들어왔고, 몇 년 뒤에 이렇게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 정도로 세력이 확대가 됐지만, 계속해서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이 조선공산당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하고 또 무너지고 3차 조선공산당 또 무너지고 4차 공산당 계속해서 이제 이게 반복되게 돼요. 자, 그런 배경에서 자,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같이 볼게요. 민족유일당 운동은 우리 지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었죠? 자, 민족유일당 운동의 배경 중에서 중국에서의 제1차 국공합작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 다 저번에 설명했어요. 지금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건데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수업 들으면서 처음 듣는데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앞에 올려져 있는 링크되어 있는 영상 보고 옵니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라도 봅니다. 이게 자 반마다 온라인 어떤 반은 이 똑같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반이 있고 어떤 반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반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 반에서 수업을 했는데 내가 그 부분을 잘 뭐 놓쳤다 하면은 선생님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영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확률이 더 많거든요. 대부분은 다 거의 지금 찍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봅니다. 확인을 합니다. 자, 민족유일당 운동은 1920년대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통합 운동이었죠.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단 먼저 그 중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 배경에 중국에서의 1차 국공합작, 국민당, 공산당 간의 이제 연합이 우리나라 민족주의,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치운동, 우리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자치운동으로 인해서 민족주의 진영의 분열도 영향을 미쳐요. 여기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지금 아까 여기 이제 민족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아까 실력 양성 운동을 했는데 그 실력 양성 운동에 막 이제 골몰하다 보니 일본과의 이 실력의 갭 차이가 너무 크다. 우리는 일본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 이 실력의 차이는 절대 좁혀지지 않을 거야. 결국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치권이라도 얻는 게 우리 민족을 위한 최선이야.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자, 그들을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타협적 민족주의. 일본에 타협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자치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자,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나머지 절대 우리는 일본에게 타협할 수 없다. 끝까지 독립을 위해 애쓰겠다라는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민족주의 진영에. 우리는 그들을 비타협적 민족주의, 일본에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써야 되거든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라고 불러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면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 자, 이들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 자, 이들에 의해서 일어난 게 민족 유일당 운동이에요.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렇게 자치운동을 전개하는 일본의 타협한 민족주의 세력들이 생기게 되면서 민족주의 세력이 분열이 되고 아무래도 세력이 이전보다 약해지게 되겠죠.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그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일제의 탄압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면서 조선공산당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면서 거의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은 그 당시 우리가 처한 그 독립운동 그 처한 상황 속에서 힘을 합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량을 합치자. 이들도 사회주의자들도 그 나름 당시에 고충이 있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도 힘들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목표는 독립 아니가, 우리 같은 민족 아니가 하면서 민족 유일당 운동,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연합을 이루게 돼요.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우린 먼저 중국에서 이렇게 민족주의, 사회주의 진영의 연합이 있었다는 거죠. 국공합작, 그 군벌, 중국의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 국민당, 공산당, 민족주의, 사회주의 진영이 아주 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미쳤고, 자치운동으로 인해서 민족주의 진영이 분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민족유일당 운동이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국내에서도 일어나는데 중국에서는 자 베이징에서 한국 독립 유일당 자 북경 촉성회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었고 민족유일당 운동에 국내에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족주의 진영과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조선 자, 민흥회라고 하는 자, 단체를 조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자,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게 발표되게 돼요. 자, 정우회 선언은 우리 교과서 190쪽이네요.
190쪽에 민족유일당 운동 생각을 키우자 자료 1번 정오의 선언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우리의 승리로의 구체적 전진을 위하여 우리의 승리라는 거는 독립을 얘기하겠죠. 자, 그를 위한 구체적 전진을 위해서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이제 민족주의 쪽은 약간 이제 자본가 세력, 지주 세력, 자본주의 그런 사상을 신봉하는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하면서도 지금 이 정오의 선언은 사회주의 쪽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민족주의 세력의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해야 돼. 하지만 동시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해서 이 말은 결국에 우리가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는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있다. 결국에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민족주의 세력이 부르주아적 성질이 있어서 우리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 그 독립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해서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하지 않는 것. 자,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않는 것. 타락한 형태라는 거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얘기하겠죠.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타협한 자치운동을 얘기하는 그런 타락하는 형태고 출현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제휴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중의 계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그러니까 소극적 태도라는 것은 이제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하긴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민족주의 진영과 이렇게 연대하지 않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제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오의 선언은. 그래서 이런 제 정오의 선언이 1926년에 발표가 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이 민흥회라고 하는 단체가 먼저 이제 1926년에 일부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단체가 만들어지고 사회주의 쪽에서는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적극적으로 제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정오의 선언이 발표가 되면서 그 다음 해 1927년에 드디어 요 신간회라고 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저 신간회가 어떻게 강령이 뭐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신간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매년 수능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자, 그래서 오늘 요까지 수업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만나서 합시다. 자, 수고했고요. 출석 체크 마무리고 합니다. 이상입니다.